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이제까지 전세대출 영상을 다루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전세대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대출을 받는 순서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세대출 받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내 상황에 맞는 전세대출이 어떤 건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소득과 나이 기준으로 어떤 전세대출이 적합한지 제가 올린 전세대출 추천 영상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다면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 보증금 얼마에 청년 버팀목이 가능한 원룸 빌라, 투룸 빌라, 투룸 아파트를 보여주세요 라고 금액과 집의 종류, 전세대출의 종류까지 전달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부동산과 가계약이라는 걸 하는데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집을 찜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라는 약속의 의미로 보증금의 1%를 가계약금으로 먼저 집주인의 계좌에 송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날짜를 조율해 집주인, 부동산 중개원과 부동산에서 본계약을 진행하며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 일자를 받고 은행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받은 후 다 준비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고요. 대출 승인이 되었다면 이삿날에 나머지 잔금과 은행의 전세대출까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 후 짐을 옮기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간단하게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월세는 보증금도 주고 매달 월세도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전세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반전세도 전세대출이 가능한데 이 반전세는 보증금이 전세보다는 싸고 월세보다는 비싼 형태인데 보통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5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반전세로 바꾸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5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사실상 월세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와 이자는 같은 말인데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입니다. 사람마다 월급, 대출 상환 능력, 신용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금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 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금리고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계약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2%대였는데 현재는 4%대로 오른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정금리는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월 불입금은 월 납부 이자라고도 하는데요. 은행에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을 말해요. 1억을 빌렸을 때 금리가 2%라고 하면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월 불입금은 약 17만 원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임차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전용 면적은 공급 면적과는 다른데 내가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고 예를 들어 다방을 보면 이렇게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집은 계약 면적이 엄청 크지만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기청과 청년 버팀목은 임차 전용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4개 맞는 전세대출을 체크했다면 이제 집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집도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혹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 한 명에 각 호수마다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면서 사는 형태고 다세대 주택은 건물주가 아닌 각 호수마다 집 주인들이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전세대출도 골랐고 나에게 맞는 집도 골랐으면 이제 가계약을 할 차례인데요.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집주인과 바로 본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집 계약을 할 거니까 이 집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라는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본계약 일자를 잡는데요.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본계약금은 보증금
보증금의 5에서 10%, 가계약금은 본계약금의 10% 정도인데요. 만약 보증금이 1억이라면 본계약금은 1,000만 원, 가계약금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집을 본 후 가계약금 100만 원 넣고 본계약을 할 때 900만 원 넣고 그리고 이삿날에 나머지 9천만 원까지 집주인에게 입금을 해주면 끝이겠죠? 이렇게 가계약금까지 입금을 했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정해 부동산에서 만나면 되는데 이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라고 해요.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고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주민등록 초본이 있듯이 토지와 건물에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건물에 올라와 있는 이 토지와 건물의 정확한 주소, 현재 누구의 것이고 누가 언제 이 집을 소유하고 처분했는지, 건물의 구조, 담보 금액, 압류 및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약이란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인데 우리의 소중한 계약금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특약을 꼭 적어놔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혹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2일까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들은 특약을 다 넣어주기는 하는데 만약 특약을 안 넣어준다고 하면 그 부동산과는 진행하지 마세요. 저 인천에서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분명히 특약 넣어준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갑자기 특약 안 된다고 말 바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래 파기한 적도 있었어요. 무조건 특약 넣어주는 부동산과 거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을 했다면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발행해준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를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신고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는다 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날짜가 찍힌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뿐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기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중기청이나 청년버팀목을 받으실 분들은 우선 은행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받으시면 되고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에서 받으실 분들은 어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이 승인되었다면 이제 이삿날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보통 이 이삿날을 잔금일이라고도 합니다. 남은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날이에요. 저는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카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출 승인 후 이삿날에 어플에 접속을 하면 집주인에게 대출을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 창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집주인한테 송금을 해주면 안 되고 이사할 집까지 가서 새로운 집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그때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과 남은 잔금을 입금해주면 되고 짐을 옮긴 후 바로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까지 하면 진짜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대출 받는 순서와 각종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